안녕하세요. 강도실 원장입니다. 우리 이렇게 오랜만에 뵙지요? 오늘은 예비 초등생들을 위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비 초등생들이 어린이집에 오기도 많이 어려웠고, 또 부모님들 생각에는 초등학교를 가기 위한 준비가 많이 부족하다고 여기시는 것 같습니다. 염려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1, 2월을 어떻게 보낼까, 우리 아이들하고. 조금이라도 초등학교 가기 전에 부족하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을 원해서 좀 돕고자 1, 2월 초등학교 준비 프로젝트를 준비해서 지금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좀 포커스로 둔 거는 우리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 요즘에 코로나19로 인해 학교에 가면 온라인 수업들을 하게 되죠. 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문제풀이를 할 때 가장 어려움이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도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둔 선생님들이 부모님이 계시는데, 선생님들과 또 이제 우리 졸업생 1학년 어머니들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를 취합을 좀 했습니다. 그중에 문제풀이가 어려웠다는 게 많았고요. 또 책을 읽히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독후 활동, 또 오카리나가 1수준, 2수준 단계별로 연습을 해서 촬영 동영상을 찍어서 또 학교로 보내야 하는 과제들이 있었다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 초등 준비 프로젝트 속에 넣어서 또 기존의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하루 일과표를 짜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풀이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저도 참 오랜만에, 저희 아이들이 이제 벌써 첫 아이가 한 지금 26살이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초등학교 1학년에 가서 처음 2학기 때부터인가 국어 수학, 그때는 산수라고 했었죠. 국어 수학을 두 과목을 시험을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하고 이 시험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까, 제가 먼저 그 문제집을 사가지고 와서 살펴봤었죠. 그 이전에 이제 1학기 때부터 익힘책이라든가 또 문제풀이집을 아이하고 하기는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걸 다시 떠올리니까 또 옛날 생각도 나더라고요. 이 문제 풀이를 할 때는요, 먼저 우리 친구들에게 이 교과서를, 우리 같은 경우 우리 친구들이 아직 초등학교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교과서가 뭔지 잘 모르죠. 이번에 예비 소집일에 교과서를 받아온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머니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아이에게 안내를 하셨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교과서는 어떤 건지, 학교에 가게 되면은 이 책을 가지고 선생님들이 재미있는 걸 이야기를 해줄 거라는 걸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교과서는 너만의 책이어서 우리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너만의 책인데, 너만의 책이니까 이름도 써주고, 이거를 네가 포장을 하고 싶으면 포장을 해도 좋고, 네가 어느 곳에 두고 싶은지 우리 아이하고 소중하게 교과서를 둘 곳을 정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교과서 속에 또 요즘은 이 문제풀이집이 2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그 교과서를 사기가 쉽지 않아서 이렇게 문제집으로 이번에 1학년 1학기 문제집 국어 수학을 우리 아이들마다 다 구입을 했어요. 이걸 너의 책이야 하고 저희가 전달을 해주고, 이걸 내 마음에 맞게 꾸며보자. 우리 친구들이 색칠도 하고요. 지금 어느 저기 일점 출판사 거여서 제가 이렇게 뒤로 들고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색칠도 했어요. 색칠도 하고 또 이름도 쓰고 스티커도 붙이고 마음껏 꾸몄습니다. 그리고 첫날은 저희가 이 중에서 어떤 그림들이 마음에 드는지 얘기 나누고, 이 그림 중에서 이 아이 이름 펭수라는 아이들을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펭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눴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를 풀게 되었는데요. 먼저 국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이게 국어 문제들은 보면은 지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문을 같이 읽어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지문이 콩쥐팥쥐 내용이다. 그럼 이걸 같이 읽으시는 거예요. 어느 한 부분만 이렇게 한 단락이나 두 단락 정도가 나오잖아요. 읽고 난 다음에 이 이야기의 핵심 내용이 뭔지를 어머니가 이야기를 나눠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걸 만약에 콩쥐가 밑 빠진 독에 물을 아무리 부어도 물이 채워지지 않아 울고 있을 때 두꺼비가 나타나서 왜 우니? 라고 말하고 밑 빠진 독을 자기 몸으로 막아서 물을 차오를 수 있게 도와줬었죠. 그래서 그런 내용이면 아, 콩쥐가 왜 울고 있었지? 질문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물을 부어도 물이 채워지지 않아서 근데 누가 줬었지? 그럼 두꺼비가 어떻게 도와줬지?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한 문장, 두 문장으로 이 내용을 써머리를 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돼요. 그렇게 줄거리 요약을 해주신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는 거죠. 국어 문제는 1학문도 차례대로 풀어나갈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보고 만약에 콩쥐를 도와준 동물은 무엇인가요? 라고 1번 문제예요. 그럼 어머니가 우리 친구랑 같이 읽어 나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 친구에게 간혹가다 어머니들이 이제 이 아이가 초등학교를 가는데 글씨는 다 잘 읽나 이 염려스러워서 이제 읽어보라 그래요. 근데 우리 친구가 읽다가 콩쥐를 꽁쥐라고 읽어요. 그럼 너 콩쥐 모르니? 그리고 어머니가 이제 마음속에 걱정이 되시는 거죠. 이제 문제풀이는 다 머릿속 밖으로 나가버리고 얘가 아직 글을 제대로 못 읽는구나. 이게 더 이제 눈에 들어오셔서 이거 콩쥐잖아, 콩쥐. 다시 읽어봐. 그렇게 이제 엉뚱한 대로 포커스가 가버리면 안 돼요. 우리 아이가 좀 떠듬떠듬 읽고 잘 못 읽어도 같이 읽어주셔야 돼요. 혼자만 읽게 하지 마시고 같이 읽어가고 나서 콩쥐를 도와준 동물은 무엇인가요? 하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기에 보면 1번 개구리, 2번 두꺼비, 3번 황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아이들이 두꺼비라고 대답해요. 그랬을 때 두꺼비라고 이 가로 안에 쓰는 게 아니라 두꺼비 앞에 있는 번호를 여기에다 쓰는 거다라고 자세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문제풀이를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처음부터 아주 자세하게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한번 가르쳐줬으니 그럼 너 이제 2번은 네가 풀어봐. 이래야 할까요? 그래서는 안 돼요, 아직은. 그래서 한 1학년 때까지는요, 어머니가 항상 문제를 함께 풀고 함께 답을 우리 아이하고 알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야 이게 습관이 잡힙니다. 실은 우리가 바르게 앉아서 식사를 하는 습관도 실은 18개월부터 시작해서 7살까지 앉아서 했어야만 실은 아직도 바르게 앉아서 식사 시간에 식사하는 것들이 우리 아이들이 습관이 됐었죠. 공부 또한 습관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머니가 한 문제 풀어줬다고 해서 두 번째 문제도 할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이 문제를 한 문항 한 문항을 함께 풀고 답을 함께 알아맞혀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국어 문제 같은 경우는 항상 우리 아이에게 지문을 읽히고 그거를 줄거리를 요약하게 하고 어떤 내용인지를 기억하게 한 다음에 문항을 한 문제씩 풀어가 주시면 좋고요. 이렇게 풀어가고 난 뒤에 2학년, 3학년 때 돼서 또 우리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는요. 1학년 때는 되도록이면 함께 푸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이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시간은 마음이 조급한 시간은 집중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짤막하게 30분, 지금 우리 아이들은 실은 30분 정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우리 아이들은 문제를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문항이라도 찬찬히 어떻게 푸는지를 알아가는 게 중요한 시기거든요. 그래서 30분 정도 그 다음에 늘려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문제집을 이렇게 펼친 다음에 또한 수학 문제집도 또한 자기가 마음에 들게 꾸미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속에는 정말 재미있는 퀴즈가 잔뜩 숨어 있는데 우리가 퀴즈를 하나씩 맞춰가자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짜자잔! 이 페이지에서는 어떤 문제를 먼저 풀지, 네 마음에 드는 문제를 먼저 풀자. 자, 짚어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학 문제 같은 경우 아직 1학년 단계에서는 뭐 1문항, 2문항이 연결돼서 답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좀 드물어요. 그래서 짜자잔 해서 보신 다음에 아이가 2번을 먼저 풀겠다고 해요. 그럼 2번, 그래, 우리 이 문제 너무 재밌을 것 같다 하고 같이 문제를 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어디다가 이 답을 쓰는지를 알려주시면서 함께 써가시는 거죠. 이때 우리 아이가 글을 좀 잘못 써도 그건 넘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나중에 잘했어. 그런데 이거 글씨가 틀리면은 문제를 다 맞췄다고 말 안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이거 나비면 나비라고 잘 다시 써보자 하고 옆에 이렇게 알려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아이가 나비를 잘못 써서 마비라고 쓰면 너 다시 써봐라. 너 나비 모르니? 하고 이 글씨 못 쓰는 것 같고 갑자기 걱정이 염려가 올라와서 어머니가 이제 그걸 지적하시게 되면 우리 아이가 이걸 어머니가 갖고 오시면 이제 또 그닥 즐겁지 않은 시간이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거 나비라고 다시 써야겠다. 이걸 나비라고 잘 안 쓰면 실은 너가 생각할 땐 맞았는데 선생님들은 정확하게 쓴 거를 맞다고, 이 퀴즈는 답이라고 생각하거든 하고 안내해 주시면서 함께 풀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문제를 풀고 싶어? 재미있는 문제를 풀까? 하고 이야기해 주시고 처음에는 뭐 이 한 바닥 정도 아니면 5문항 정도 4문항 정도를 천천히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함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1학년 때는 아이가 공부할 때 어머니가 함께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또 직장맘들은 실은 그러기가 어려우시긴 한데 퇴근하고 오셔서 아이들하고 식사를 한다거나 한 다음에 적어도 한 30분 정도 시간을 내셔서 아이하고 이렇게 문제풀이 방법을 좀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2학년이 되면요, 우리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 어머니도 옆에 앉아 계셔야 돼요. 앉아서 문제를 먼저 풀어봐라. 그리고 우리 친구가 문제를 풀고 답을 쓰죠. 그러고 나면 어머니가 봐주시면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틀렸다면 한번 다시 생각해 보겠니?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그래도 또 틀리면 어머니가 이걸 왜 이렇게 생각했니? 이게 왜 답이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보셔요. 그렇게 두 번째 물어보시다 보면 우리 아이가 이 앞 개념을 잘 몰라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유를 아시게 돼요. 그러면 그 개념부터 다시 알려주면서 이 문항을 제대로 풀어갈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은 1, 2학년 때 이때 평생의 공부의 습관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우리 아이 어릴 때 실은 어머니들 중에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제가 이제 우리 딸아이를 데리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하는 거를 이렇게 우리 딸아이가 뭐 가서 얘기를 했는지 어쨌는지 이렇게 듣고는 공부는 애가 하는 거지 엄마가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옆에서들 이렇게 간혹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 이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저는 뭐 거기서 굳이 뭐 별말은 안 했는데 공부는 실은 처음에는 엄마가 또는 아빠가 어른이 함께 하면서 안내를 해줘야 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에 처음 가도 선생님이 여기는 도서관이야, 여기는 화장실이야 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안내를 해주시잖아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공부를 하는 첫 길잡이로 우리 부모님이 안내를 해주시는데 정말 이 1, 2학년 때 이 안내를 잘 해놓으시면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법을 알게 돼요. 그래서 대부분 중고등학교에서 이 중위권 아이들을 보면은 그 아이들이 뭐 머리가 나빠서 뭐 환경이 안 좋아서 공부를 중위권 이상의 성적을 못 차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 실은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처음부터 공부하는 법, 또
문제를 풀이하는 법을 알 수 있게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3학년쯤 됐을 때는요, 혼자 문제를 풀어요. 문제를 풀고 한 바닥 정도 풀고 왔을 때 어머니가 채점을 해주셔서 틀렸을 땐 다시 한번 풀게 하고, 그리고 세 번째도 또 틀렸을 때는 또 한번 그 문제를 같이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 4학년쯤 되면은 실은 우리 아이가 딱 집중해서 또 푸는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계를 나아가는 거죠. 4학년쯤 됐을 때는 문제를 풀 땐 뭐 시험 공부를 한다거나 이럴 땐, 자, 시험 공부를 해야 하는데 범위라는 게 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우리 집에서 어떤 걸 갖고 공부할지를 우리 아이 보고 가져오라고 해서, 자, 공부 시간을 정해서 네가 언제 공부하면 좋을지를 계획표를 짜보게도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계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풀고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